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 70대 중반의 김성진 회장은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40년간 일궈온 재구, 건설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유통, 부동산,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엔 퇴임식 준비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3개월 후면 모든 것을 아들 민수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이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의 아들이 들어왔다.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친 엘리트. 김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후계자였다. 무슨 일이냐?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래? 누구랑? 최 회장 따님이냐? 아니면 검사하던 그 친구?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적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한지우. 동네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장실이 얼어붙었다 뭐. 카페? 네, 평범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나보시면. 됐다. 김 회장이 책상을 탁 쳤다. 내가 평생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카페 직원 따위와. 아버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이다. 재벌가,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모르나? 각종 모임, 자선 행사, 언론 대응, 그걸 카페 직원이 해낼 수 있겠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는 그런 거칠애보다 훨씬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진심이요. 진심으로 밥 먹고 사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해. 그럼 아버지는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실 겁니까?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이미 마음이 깊이 빠져 있다는 뜻이었다.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네.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다. 그리고 만약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넌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공정하게 봐주세요. 선입견 없이요. 걱정 마라. 난 항상 공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눈빛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성북동 주택가 골목 김 회장은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20년 된 낡은 점퍼, 색이 바랜 면바지, 채진 운동화, 비서실장이 공들여 준비한 서민 코스프레였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회장이란 걸 알면 누구나 친절하겠지. 하지만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노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그래도 혹시 알아보시면 어쩌시려고. 걱정 마, 난 거의 언론에 얼굴을 안 내잖아. 게다가 이 차림이면 내 직원들도 못 알아볼 거야. 김 회장은 손에 낡은 종이봉투를 들었다. 안엔 헌 신문지만 구겨 넣었다. 완벽한 거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럼 다녀오겠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김 회장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온기 카페 아들이 매일같이 들른다는 그곳이었다. 30분 후 작은 2층 건물 앞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아담한 인테리어의 카페. 창밖으로 손님 몇 명이 보였다. 자, 시작해볼까? 김 회장은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로 카페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카운터에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은 김 회장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눈빛으로 동료와 눈짓을 나눴다. 시작부터 예상대로군. 김 회장은 카운터로 다가갔다. 저기 커피 한 잔만. 아메리카노 4,500원입니다. 남자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꺼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덜그럭거리며 쏟아졌다. 잠시만요, 있을 텐데. 그때였다. 안쪽에서 일하던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야, 내가 안 바빠? 이쪽 테이블 정리 좀 해줄래? 남자 직원은 못마땅한 얼굴로 물러났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눈빛이 따뜻했다. 어르신, 뭘 드시고 싶으세요? 따뜻한 커피요. 근데 돈이 좀. 김 회장이 동전을 세는 척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지. 날씨가 많이 추우시잖아요. 따뜻한 거 마시고 가셔야죠.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김 회장은 구석 자리로 갔고 곧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나왔다. 천천히 드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히터 온도 올려드릴게요. 김 회장은 컵을 받으며 그녀의 이름표를 확인했다. 한지우 바리스타, 이 여자가 내 아들이 반한 그 여자구나. 김 회장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한지우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오후 3시, 카페는 제법 손님이 많았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이 섞여 있었다. 한지우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다. 어머, 죄송해요.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실수로 컵을 쏟았다. 커피가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졌다. 남자 직원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지만 한지우가 먼저 달려왔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요. 손 안 대이셨죠? 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은 앉아 계세요. 새 커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한지우는 재빨리 바닥을 닦고 새 커피를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추가 요금도 받지 않았다. 김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친절은 하군. 하지만 이건 직업상 당연한 거지. 좀 더 봐야겠어. 4시가 되자 초등학생 아이가 들어왔다. 배낭을 맨 10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다. 지우 누나, 준서야. 오늘도 왔구나? 엄마는? 엄마 일 때문에 늦는데요. 여기서 기다려도 돼요? 당연하지. 이리 와, 간식 먹을래? 한지우는 아이에게 따뜻한 핫초코와 쿠키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는 아이가 숙제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다. 준서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 와, 이해됐어요. 누나 선생님이에요? 아니야.
그냥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는 누나지.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찔렀다.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지. 5시쯤 한 중년 남자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어제 주문한 케이크 완전히 망쳤잖아. 남자는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엔 조금 찌그러진 케이크 사진이 있었다. 남자 직원이 나섰다. 저희 잘못이 아닌데요? 배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당신네가 제대로 포장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환불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그때 한지우가 앞으로 나왔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저희 포장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새로 만들기엔 이미 늦었어. 어제 생일이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리고 다음번 케이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제 개인 돈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돈을 쳐다봤다. 5만 원이었다. 이게 내 돈이야? 예. 고객님께 불편을 드렸으니까요. 남자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니,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를 냈네. 아니에요. 충분히 화나실 만하셨어요. 다음엔 꼭 만족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자는 돈을 돌려주고 나갔다. 한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미안해하고 있어. 저녁 7시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김 회장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한지우는 그가 아직도 있는 걸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계속 여기 계시네요. 아,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집이 좀 멀거든. 추우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지우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담요를 가져왔다. 이거 덮으세요. 저희 9시까지 하니까 천천히 계셔도 돼요. 고맙네. 근데 자네는 왜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한지우가 웃었다. 손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힘들 때도 누군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힘들 때? 네. 제가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김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다.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밥 먹고 사나? 한지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밥은 못 먹어도 살아갈 이유는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위로를 주는 거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이에요. 김 회장은 말이 없었다.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어르신,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잠시만요. 한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가져왔다. 많이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돈을 아니에요.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어르신께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았다. 입에 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북받쳤다. 이게 언제 이후로 누가 나한테 밥을 챙겨줬지? 평생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몰랐다. 아니, 주더라도 항상 대가를 바랐다. 하지만 이 젊은 여자는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자신이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내어주었다. 8시가 되자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네, 오빠 응. 지금 카페에 있어. 응응. 알겠어. 조심히 와. 김 회장은 귀를 쫑긋 세웠다. 오빠? 아들 말고 다른 남자가 있나? 10분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지우야, 민수 오빠. 한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김 회장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의 표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다. 오늘 어땠어? 바빴지만 괜찮았어. 오빠는? 나도 괜찮았어. 그보다 우리 아버지 말인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도 반대하시는 거야? 응, 직접 보겠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 당연하지. 나라도 그러실 것 같아. 미안해. 지우야, 내가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오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불안하실 수 있어. 재벌가, 며느리가 어떤 건지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한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김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조용히 카페를 나왔다.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낯선 노인에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가? 김 회장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페를 찾았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 한지우를 시험했다. 어느 날은 화를 내는 까다로운 손님을 연기했다. 한지우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그를 달랬다. 또 어느 날은 돈이 모자란 척했다. 한지우는 자연스럽게 모자란 금액을 채워줬다.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온 그에게 자신의 우산을 빌려줬다. 다음에 돌려주세요. 천천히요. 일주일 후 김 회장은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지우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사흘 후 나온 보고서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한지우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기업 취업도 여러 곳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모든 걸 포기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했다. 빚을 갚기 위해 낮엔 카페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다. 3년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동네 독거노인들을 챙겼다. 카페 남은 빵을 나눠드리고 주말엔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김 회장은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주 후 김 회장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엔 정장 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한지우가 밝게 인사하다가 그를 보고 놀랐다.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저 어르신. 그때 그분? 그래, 나야. 근데 오늘은 다른 용무로 왔네. 김 회장은 명함을 내밀었다. 대한건설 회장 김성진. 한지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혹시 민수 오빠의? 그래, 내 아들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자네를 시험하려고.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시험 결과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지, 처음엔 자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아들 며느리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학벌도, 집안도, 경력도 내 기준에 못 미쳤으니까. 한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계속했다. 내가 틀렸어. 평생 돈과 성공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네. 회장님, 자네는 학벌보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진심이야. 낯선 노인한테도, 화난 손님한테도,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심 말이야. 그게 우리 집안에, 아니, 우리 세상에 필요한 거였어. 김 회장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지난 2주간 내가 자네한테 신세 진 커피값이야. 받아줘. 한지우가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있었다. 거액이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내게 준 따뜻함의 값이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한지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자네,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나?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내가 보증하지.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 아들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한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 3개월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결혼식장은 화려했지만 따뜻했다. 하객 중엔 한지우가 일하던 카페 손님들, 동네 어르신들도 있었다. 김 회장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저는 평생 돈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제게 가르쳐 줬죠. 진심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그는 한지우를 바라봤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낯선 노인에게 건넨 커피 한 잔.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랑 민수와 신부 지우가 입장했다.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김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고맙네. 자네가 이 늙은이한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가르쳐 줬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줬지.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받은 거지. 자네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말이야.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한 하객이 김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며느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비결이 있으신가요? 김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엔 그날 한지우가 건넸던 커피 쿠폰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알았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보였다. 김 회장은 결심했다. 퇴임 후엔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특히 한지우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받기만 했던 인생. 이젠 나눠줄 차례야. 6개월 후 한지우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 아버님, 아기 태명을 뭐라고 지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온기. 어떤가? 자네가 내게 준 따뜻함처럼 이 아이도 세상에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네. 한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오랜만에 그 카페를 찾았다. 한지우가 떠난 후 새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습니까? 따뜻한 걸로요. 커피를 받아 들고 김 회장은 예전에 앉았던 그 구석 자리에 앉았다. 컵을 손에 쥐자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날의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는 조용히 커피를 홀짝였다. 쓴맛 속에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마치 인생처럼. 김 회장은 미소 지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소중한 걸 배운 건 마지막 몇 달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때론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카페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갔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컵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했다. 지우야, 고맙네. 이 늙은이한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줘서. 커피의 온기가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갔다. 그날 받았던 따뜻함처럼 이제는 그가 세상에 나눠줄 차례였다. 카페를 나서며 김 회장은 카운터에 1만 원을 놓았다. 커피 값입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다음에 오시는 어려워 보이시는 손님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온기를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김 회장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겨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평생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오늘만은 꼭 남기고 싶었다. 오늘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르쳐 준 며느리에게 감사한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가 되고 싶다. 김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물들어갔다.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1년 후 김 회장은 온기 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첫 장학금 수혜자는 한 대학생이었다.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학비를 벌던 학생이었다. 김 회장은 그 학생에게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거든 당신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겨울, 한 바리스타가 낯선 노인에게 건넨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 김 회장은 가끔 그 액자 앞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그날 한지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녀가 그저 지나쳤다면? 아마 자신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한 사업가로 남았을 것이다. 돈만 믿고 사람은 믿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 김 회장은 진짜 행복했다. 숫자로 표시되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사와 미소로 채워지는 행복이었다. 며느리 한지우는 아이를 낳았다. 귀여운 손자였다. 이름은 정말로 온기였다. 김 회장은 손자를 안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사람을 대하는 법, 진심을 나누는 법,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창밖으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김 회장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그는 손자에게 속삭였다. 온기야.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란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지. 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 그러니 너도 커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아기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마다 손님들로 붐볐다. 그중 어딘가에서 또 다른 따뜻한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날 저녁, 김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지우, 그리고 손자 온기.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로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이게 내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어. 식사 후
한지우가 커피를 내왔다. 아버님, 커피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김 회장은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고맙네. 지우야, 이 커피처럼 자네는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줬어. 아버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니야, 자네가 먼저 내 마음을 녹였지. 그날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김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은 표정. 그는 거울을 봤다.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미소가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김 회장은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내가 배운 것,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 때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건 마지막 1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추운 겨울날 낯선 노인에게 건네진 따뜻한 커피 한 잔이었다. 세상은 작은 친절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김 회장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온기를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맙네. 지우야, 이 늙은이를 구해줘서.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따뜻한 꿈을 꾸면서.